여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새벽 5시 김선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인데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건 35년간의 습관이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릅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선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박민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부엌으로 향한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에요. 마지막 아침 식사는 정성껏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칼질 소리만 고요한 새벽을 깨우죠. 선희는 칼을 놓고 잠시 멈춰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끝내는 거야. 속으로 되뇌지만 손은 여전히 떨려요. 6시 30분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집니다. 선희는 안방으로 가서 민수를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민수는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멍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던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려요. 당신, 누구시죠?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시작이에요. 아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 선희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김선희요. 당신 아내.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재로 들어가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죠. 일주일 전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입니다. 식탁에 앉은 민수는 반찬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묻습니다. 이게 뭐죠? 시금치나물이에요. 이건요? 멸치볶음. 그럼 이건?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게 뭐죠? 이혼 서류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에요.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민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쳐봅니다.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한참을 바라보던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이혼이 뭐죠? 선희는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혼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의 35년 결혼 생활. 여보, 나 더 이상 못 버텨요. 지난 2년간 당신 간병하느라 내 인생이 다 없어졌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각자 남은 인생 살 수 있어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봅니다. 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박민수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 3번이나 실패합니다. 종이 위에 지워진 흔적들이 선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결국 민수는 겨우 이름을 완성합니다. 선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거실 소파로 가서 주저앉은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딸 지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원아, 엄마야. 오늘 아빠한테 이혼 통보했어. 수화기 너머로 지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저녁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를 끊은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유를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식탁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한 것조차 잊은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저녁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선희는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열어줘요. 딸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곧장 달려온 모양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원의 첫마디에 선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들어와. 지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민수가 보입니다. 지원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요. 아빠, 저 왔어요. 민수는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딸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낯선 손님을 대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선희는 지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갑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원이 묻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려고요? 응, 결심했어. 선희는 침대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지원아, 엄마가 아빠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개월 전부터 민수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방금 먹은 식사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한 달 전에는 외출했다가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건 2주 전이에요. 민수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외출을 했고 선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가스 냄새로 가득했죠. 엄마, 그럼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요? 지원의 제안에 선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요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그것도 문제지만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선희는 책상 위에 놓인 문화센터 팸플릿을 집어듭니다. 엄마, 성악 다시 배우고 싶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싶고 35년 전 포기했던 꿈들이 팸플릿 위에 빼곡히 적혀 있어요.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하지만 지원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선희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놓여 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립니다. 민수가 갑자기 지원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지원의 손이 멈춥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며 목소리가 떨려요. 아빠, 저예요. 박지원, 딸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지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사 후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그럼 아빠를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선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원아,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야. 너도 직장 다니잖아. 낮에 아빠 혼자 두면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그럼 아빠를 어떻게 하려고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아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다시 TV를 보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이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지원이 일어서며 가방을 듭니다. 엄마, 생각할 시간 좀 가지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미 결정했어. 엄마는 더 이상 못 기다려. 현관문이 닫히고 지원이 떠난 후 선희는 민수 옆에 앉습니다. 민수는 선희를 보며 물어요. 아까 온 분은 누구셨죠?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에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거실에서는 민수가 TV 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이별. 그것이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선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해요. 거실 장롱부터 시작해서 안방 옷장까지 35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합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민수에게 남겨둘 것.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복잡해요. 오후 2시, 선희는 민수의 서재문을 엽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장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해요. 민수는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희는 책장 정리를 시작하며 한 권씩 책을 꺼냅니다. 책장 맨 위 선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검은색 수첩 하나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든 선희는 먼지를 털어냅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업무 수첩이겠지. 선희는 별 생각 없이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첫 줄에 적힌 날짜가 6개월 전이에요. 그 옆에는 큼직한 글씨로 연기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4월 15일 마이너스 오늘 아침 반찬 이름 모르는 척 성공. 선희 표정 어두워짐. 손이 떨립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선희의 눈이 점점 커져요. 4월 22일 마이너스 선희 이름 헷갈리는 연기 자연스러웠음. 선희가 한숨 쉼. 5월 3일 마이너스 어제 먹은 저녁 메뉴 기억 못하는 척. 선희 눈물 글썽임. 계획대로. 선희는 수첩을 꽉 쥡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손가락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조차 힘듭니다. 5월 18일 마이너스 경찰서 미아 사건 성공. 집 주소 일부러 틀리게 말함. 경찰관도 선희도 완전히 속았음. 선희 얼굴 창백해짐.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한 달 전 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를 떠올려요. 남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보호되었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서로 달려가서 민수를 데려왔을 때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6월 2일 마이너스 가스레인지 사건. 위험했지만 효과 만점. 선이 완전히 지친 표정. 이제 곧 한계에 도달할 것 같음. 선희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가스레인지 사건.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 가득했던 가스 냄새.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그것조차도 계획된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집어듭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0월 7일 마이너스 이혼 서류 받음. 계획대로 진행 중. 선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 정도 연기는 감수할 만함.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선희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동시에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입니다. 6개월간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니. 거실에서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희는 수첩을 들고 벌떡 일어나요.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가 거실로 향합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전히 멍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희는 알아요. 그 표정도
그 행동도 모두 연기라는 것을. 선희는 민수 앞에 수첩을 내던집니다. 쿵 소리와 함께 수첩이 테이블 위에 떨어져요. 민수는 수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에요. 명확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봐요. 민수의 입술이 떨리고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려요. 민수는 수첩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요. 미안해. 처음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치매 환자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에요. 명확하고 정확한 발음입니다.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간병하느라 지쳤던 밤들, 남편을 보며 흘렸던 눈물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민들,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치밀한 계획 위에 있었다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웁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 집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합니다. 선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수 앞에 섭니다. 수첩을 집어들고 민수의 얼굴에 들이대요. 대답하세요.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30년 전, 그때 일 기억해? 민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선희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민수를 노려봅니다. 당신이 음대 입시 준비하던 그의 가을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선희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1994년 가을, 선희는 25이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음대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학원비와 레슨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선희를 3년간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때 내가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고 그 돈을 다 썼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개월 만에 사업이 망했고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 선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을, 미안하다고 죽어도 갚겠다고 하던 그 눈물을. 당신은 괜찮다고 했어. 다시 모으면 된다고. 민수가 선희를 바라봅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잖아. 결혼하고 지원이를 낳고. 선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면서도 허망했던 그 감정. 음대의 꿈은 그렇게 멀어졌죠. 35년이 지났어. 나는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 인생을 산 게 아니었어.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1년 전에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당신을 자주 봤어. TV에 성악가 나오면 당신 표정이 달라지더라. 민수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한숨 쉬고 눈빛이 흐려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창밖을 바라보던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남은 인생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잖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치매를 연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죄책감 없이 당신 인생을 살 수 있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치매 환자를 평생 간병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 선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6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보여요. 반찬 이름을 묻던 아침, 자신의 이름을 헷갈려 하던 저녁, 경찰서에서 데려왔을 때의 멍한 표정, 가스레인지 사건,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희가 중얼거립니다. 매일 연기하고 수첩에 기록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 선희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 그런 남편이 6개월 동안 매일 연기를 했다니. 왜 진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동정해서 남을 것 같았어. 나는 그게 싫었어. 민수가 선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나랑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게 당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선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남편의 고백. 틀렸지만 절박했던 그의 선택. 화가 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요.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 하지만 이 대화가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있다 올게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수는 홀로 남습니다. 선희가 향한 곳은 친구 정미선의 집이에요. 30년 지기 친구인 미선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67세의 미선은 선희를 반갑게 맞이해요. 어서 와. 방은 준비해뒀어. 미선은 선희의 표정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요. 저녁 식사 후 선희는 미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치매 연기, 수첩, 30년 전의 약속까지. 미선은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쉽니다. 참 서툰 사람이네, 민수 씨가. 미선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사랑이었던 것 같아. 방식은 틀렸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극단적이었고 거짓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했어요. 밤이 깊어도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선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3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1994년 10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던 날. 선희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진 남편을 보며 차마 진심을 말할 수 없었죠. 나도 거짓말을 했구나. 선희는 이불을 끌어안습니다. 35년간 희생자인 척하며 민수에게 무언의 압박을 준 건 아닐까요? 사흘째 되는 날 미선이 제안합니다. 선희야, 오늘 문화센터 성악동아리 체험 수업 있는데 같이 갈라?
선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 음악실. 20대부터 60대까지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강사는 40대 소프라노 최은주 씨입니다. 은주는 밝은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해요. 오늘은 체험 수업이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발성 연습이 시작됩니다. 아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음계를 따라가요. 선희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따라하다가 점차 목소리를 키웁니다. 30년 만에 내는 노랫소리. 목소리가 떨리고 음정이 불안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져요. 눈물이 핑 돕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주가 선희에게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전에 배우신 적 있어요? 오래전에. 잠깐요. 선희의 대답에 은주가 미소 짓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거 어때요? 은주가 건네는 등록 신청서. 선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망설입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까요? 미선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해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씁니다. 김선희.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요. 문화센터를 나서는 길, 58세 주부 이영자가 선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오늘 등록했어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전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나와요. 작년에 막내가 대학 가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노래. 영자가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60에 시작해도 70까지 10년이나 남았잖아요. 선희는 영자의 말에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얼굴이 떠올라요. 혼자 집에 남겨진 남편. 35년을 함께 산 사람. 카페를 나와 미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리지만 받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선희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미선아, 나 집에 다녀올게. 지금? 응. 걱정돼서. 선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지만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까지 20분. 선희는 손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약속, 6개월간의 연기, 그리고 35년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요. 택시가 골목길로 접어들고 익숙한 집이 보입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어요. 선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낯익은 물건들이 펼쳐져 있어요. 오래된 사진 앨범, 노란 종이로 변색된 서류들, 그리고 30년 전 음대 입시 원서. 민수는 소파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희가 들어온 것을 알아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아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어요. 미안해. 옛날 사진 보느라 못 들었어. 선희는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에는 25살의 자신이 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악보를 들고 있는 모습. 레슨 가던 날 민수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집을 정리했어. 민수가 앨범을 넘기며 말합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 지원이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다 꺼내봤어.
민수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에 멈춥니다. 선희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배가 볼록한 선희 옆에 민수가 서 있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나? 민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기억나요. 선희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음대 입시를 포기하고 한 달 후였어요.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선희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민수는 몰랐겠죠. 민수가 서류 하나를 집어듭니다. 입시 원서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 노란 종이 위에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원학과, 성악과. 제출하지 못한 원서입니다. 35년 동안 이걸 보면서 살았어. 매일 미안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희는 원서를 받아듭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았어요. 왜 진작 사과하지 않았어요? 왜 35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입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민수가 선희를 바라봅니다. 나도 알아. 진짜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못 꺼냈어.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민수의 말이 맞아요. 자신도 35년간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도 잘못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저도 희생자인 척하면서 당신한테 무언의 압박을 줬어요. TV에서 성악가 나올 때마다 한숨 쉬고 당신 눈치 보게 만들고.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안함이 거실을 채워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선희야, 나는 진심이야. 당신이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수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내 사인은 되어 있어. 당신만 사인하면 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민수. 선희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 다음 주에 상담 받으러 가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내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선희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려요.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35년 결혼 생활이 한 줄의 서명으로 정리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사랑했잖아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도 사랑해.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민수의 고백에 선희의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했을까?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눠요. 35년간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 서로의 아픔, 후회, 미안함. 새벽 3시, 민수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옵니다. 선희는 차를 받아들며 민수를 바라봐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힘들었어. 매일 수첩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 당신 이름 헷갈리는 척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요. 바보 같은 사람. 선희가 중얼거립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나 바보야. 35년간 바보처럼 살았어. 선희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봅니다. 사일란이 비어 있어요. 펜을 들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선희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서두르지 마.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선희는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습니다. 35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미선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민수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은 예전과 다른 관계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선희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영은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입니다. 책상 위에 선희가 가져온 서류가 놓여 있어요. 남편분께서 이미 서명하셨네요. 부인만 서명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원이는 이미 성인이니 양육권은 해당 없지만 나머지는 결정해야 해요. 변호사님, 황혼이혼 사건 많이 맡아보셨죠? 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꽤 많이 다뤘습니다. 그분들,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삶에 만족하시고 어떤 분은 후회하시더군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서명은 나중에 할게요.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선희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딸 지원과 함께 실버타운 상담실에 앉아 있어요. 상담사는 30대 여성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저희는 요양원이 아닌 실버타운이라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상담사가 안내 책자를 펼쳐 보여줍니다. 깨끗한 1인실, 공용 식당, 헬스장, 도서관. 시설은 좋아 보여요. 1인실 기준으로 월 220만 원입니다. 식사와 기본 의료 서비스 포함이에요. 민수는 계산을 해봅니다. 자신의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버지, 정말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지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자유로워지려면.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원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요. 아빠 엄마한테 다시 한번 진심을 말해보는 건 어때요?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다 말했어. 이제 엄마가 선택할 일이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후 2시, 선희는 문화센터 성악교실에 앉아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정식 수업입니다. 강사 은주가 발성 연습을 시키고 선희는 열심히 따라해요. 좋아요, 김선희 씨. 목소리가 많이 열렸어요. 은주의 칭찬에 선희가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이영자가 다가옵니다. 선희 씨, 다음 주에 우리 반 회식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회식이요? 네, 다 같이 저녁 먹고 노래방도 가요. 재밌어요. 선희는 망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승낙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있을 민수가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해 볼게요. 영자가 선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남편 있는 몸이에요. 가끔은 자기 시간 가져야죠.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선희는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봅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고등어, 두부, 깻잎.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이혼하려는 사람의 장을 보는 게 맞나?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가 들어오자 민수가 청소기를 끕니다. 장 봤어? 네. 선희가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아요. 민수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할게. 당신 성악 수업 다녀왔으면 피곤하잖아. 민수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선희는 그 모습이 낯설어요.
35년간 부엌 일은 온전히 선희의 몫이었는데 언제부터 요리를 유튜브로 배웠어? 지난 일주일 동안 민수가 고등어를 꺼내며 말합니다. 당신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하잖아. 선희는 부엌 문턱에 서서 민수를 바라봅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고등어 머리를 자르고 소금을 뿌리는 민수. 65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요리일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구운 고등어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조금 타긴 했지만 먹을 만해요. 맛있네요. 선희의 말에 민수가 쑥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다행이다. 3번이나 실패했거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편한 침묵은 아니에요.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선희를 민수가 말립니다. 내가 할게. 둘이 하면 빠르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선희가 행주로 닦아요. 35년 만에 처음 해보는 공동 작업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선희.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영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회식 꼭 오세요. 선희 씨 없으면 섭섭해요. 선희는 민수를 힐끗 바라봅니다. 민수는 TV를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선희는 속으로 묻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당연한 일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진 집을 상상해 봅니다. 텅 빈 식탁, 조용한 거실, 혼자 자는 침대. 자유로울까 아니면 외로울까? 밤 10시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방에서 민수가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선희와 민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혼 서류는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희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선희는 등산복을 입고 현관을 나섭니다.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조심히 다녀와. 미선 씨한테 안부 전해줘. 민수가 거실에서 손을 흔듭니다. 선희는 미선과 함께하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릅니다. 민수는 선희가 나간 후 청소기를 꺼냅니다.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화장실도 닦아요.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후 2시 선희는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오늘은 성악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3번, 월수 토요일마다 수업을 듣습니다. 선희 씨, 오늘은 슈베르트 들장미 연습할 거예요. 강사 은주가 악보를 나눠줍니다. 선희는 악보를 받아들고 천천히 노래를 부릅니다. 3개월 전보다 목소리가 훨씬 안정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가 다가옵니다. 선희 씨, 다음 달 발표회 나가시죠? 발표회요? 네, 문화센터에서 매년 봄에 해요.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녁 6시 선희가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3개월간 연습한 덕분에 이제 제법 먹을 만해요. 오늘 등산은 어땠어? 좋았어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 나도 다음에 같이 가도 될까? 민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선희가 미소 짓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민수가 달력을 가리켜요.
오늘이 금요일이네. 아, 맞다. 두 사람은 3개월 전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데이트 나이트,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민수가 묻습니다. 그냥 집에서 영화 볼까요?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그래, 그럼 내가 팝콘 만들게. 민수가 부엌으로 가고 선희는 TV를 켭니다. 넷플릭스에서 로맨스 영화를 고르는데 민수가 팝콘을 들고 나타나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봅니다. 어깨가 살짝 닿아 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한 달 후 문화센터 발표회 날. 선희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어요. 손이 떨립니다. 객석에는 민수와 지원, 그리고 미선이 앉아 있습니다. 지원이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아빠, 엄마 노래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응, 나도 처음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선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선희 씨의 들장미입니다. 선희가 무대에 오릅니다. 심호흡을 하고 객석을 바라봐요. 민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워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됩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해요. 소년이 보았네, 들장미를. 목소리가 떨리지만 점차 안정됩니다. 30년 전 꿈꿨던 무대. 비록 큰 공연장은 아니지만 선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예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객석에서 민수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노래. 아름답고 애틋하고 가슴 아픕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선희를 민수가 맞이합니다. 손에는 빨간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어요. 수고했어. 정말 아름다웠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희는 꽃다발을 받아 안으며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지원이 엄마를 껴안습니다. 엄마, 최고였어요. 미선도 다가와 선희의 손을 잡아요. 선희야, 정말 멋있었어. 네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지원이 와인을 주문하고 민수가 건배를 제안해요. 선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선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민수가 선물한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선희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뭐가? 꽃 사주고 응원해주고.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민수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이제라도 됐어요. 선희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선희를 바라봐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선희의 물음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아. 이혼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의외로 나쁘지 않아. 저도 그래요. 차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현관문을 엽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거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민수가 선희를 힐끗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 그래요. 우리 방식대로. 선희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선희의 손을 잡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솔한 관계. 사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두 사람만의 약속. 선희는 눈을 감습니다. 민수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혼 서류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앉아 있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은 때론 미움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사랑을 보고 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